안녕하십니까, 주식 매매꾼입니다. 이번에는 제 주식 인생 파트 2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서 파트 1에서는 제가 13년 동안 1억 8천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난 계좌를 공개해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실패를 딛고 어떻게 일어섰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계좌는 그 1억 8,400만 원 정도 이제 손실을 입게 되는 그 마지막 계좌에서 이어지는 계좌입니다. 아까는 2018년 10월까지를 조회를 했었다면 이제는 2018년 11월부터 조회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기간을 나눠서 보는 이유는 2018년 11월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를 입사를 하면서 정말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매매를 잘할 수 있을까?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던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둘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트 2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보시면 뭐 자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실 먹고 살 돈이 모자랄 만큼 얼마 되지 않는 급여에다가 그동안 대출 받아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전세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신용 대출도 많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또 결혼도 했기 때문에 생활비도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고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돈을 아끼겠다는 생각이 좀 더 컸죠. 그 돈이라도 아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를 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매매를 해왔던 거죠. 계속 꾸준하게 이제 이 돈이라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뭐 첫 달에는 손실이 났지만 그 다음 달부터 3개월 연속 수익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말에 잔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1월 달에 150만 원의 수익이 찍힙니다. 물론 200만 원 뭐 더 입금해서 매매했다고 셈 치면은 제가 입금을 언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500만 원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면 한 30% 수익률인 거죠. 한 달에 30% 정도 수익률을 거뒀고, 그 다음 달에도 100만 원 수익이 났고, 이때 1,500만 원 입금된 건 아마도 그런 걸 겁니다. 최대한 대출을 끌을 수 있는 대로 끌어당긴 거였을 거예요. 이때가 1,500만 원이. 그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신용대출을 땡길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전업 투자를 한다고 회사를 퇴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직자라서 대출이 추가로 되지 않았을 때고, 기존에 했던 대출들도 만기가 되면은 100% 연장이 되지 않고 일부 상환하고 연장되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대출이 안 됐었는데, 이제 새로운 회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1,500만 원 대출을 해서 아마 입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3개월 잘 했다가 또 1,500만 원 입금하자마자 또 두 달 만에 다 깨지게 되죠. 1,2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매매는 진행을 하죠.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하면서 이렇게 매매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때 700만 원 입금된 것도 아마
대출이 좀 들어갔을 거고, 이렇게 뭐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계기가 됐던 건, 반등의 계기를 준 건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장이 급락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급반등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매매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시장에서 매수 기회, 매도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졌던 거죠. 그냥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률도 굉장히 심했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2020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기존에 0.3% 하던 게 0.25%로 0.05%포인트가 인하가 됐거든요. 그 효과가 또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거의 70억, 매도대금만 치면 70억, 75억, 90억 이 정도 되면, 만약에 70억에 0.05%포인트면 350만 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2019년까지는 350만 원 손실이던 게 2020년부터는 350만 원 수익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똑같이 매매를 했더라도 350만 원이 이제 수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효과도 있었고 해서 2020년부터 이제 수익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2023년, 2020년 3월 이때가 이제 1,000만 원대 수익을 찍고, 계속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가면서 수익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지금 110억, 이제 매도 대금만 계산을 해보면 90억, 190억, 220억, 270억, 300억. 거의 뭐 세금을 이때 보시면은 수수료 세금만 해도 8,400만 원인데, 매도 세금을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겠죠. 3,300억, 간단하게 300억으로 계산을 하죠. 300억에 0.25%, 7,500만 원을 매달 거래세로 준 겁니다. 매달이라기보다는 이제 거래가 가장 많았을 때였겠죠 아마. 7,500만 원 거래세를 내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챙겨가고, 이렇게 매매가 잘 되니까 정말 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제가 2018년 10월까지 손실이 1억 8,400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누적 손익이 여기까지 2020년 말까지 하면 1억 6천이죠. 그러니까 거의 1년, 2년 사이에 1억 6천만 원을 수익을 낸 겁니다. 2018년 11월부터 찍었으니까 2년 한 2개월 만에 1억 6천만 원 수익을 보게 된 거죠. 거의 13년간 손실을 봤던 걸 2년 만에 거의 다 복구를 한 겁니다. 거의 90% 복구를 했죠. 이렇게 매매가 잘 되고 거래 대금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이 와중에는 이제 입금할 필요는 없는 거죠. 더 이상 자금을 입금할 필요는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입금된 게 2020년 3월에 크게 2,200만 원이 입금된 건 아마 정말 영끌이죠, 영끌. 모든 걸 다 끌어서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입금을 했고, 이제 수익이 났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 나는 족족 인출을 합니다. 출금을 해요. 대출도 갚아야 되고, 지금까지 제가 대출 받았던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아마 뭐 정확하게 제가 기록을 해놓진 않았지만 이 당시에 마지막 대출을 받았을 당시에 제가 전세 대출이 한 1억 4천 정도 있었을 거고, 신용 대출만 해도 한 1억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뭐 그 중에는 이자가 이율이 낮은 것도 있었지만, 이율이 높은 거는 뭐 10%대,
뭐 큰 거는 17%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대출받은 거는 뭐 햇살론이라고는 하지만 햇살론 17인가 뭐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자율이 어마어마하게 센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고금리가 서민에게 필요한 상품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수익을 내면 거의 절반은 이렇게 출금하는 식으로 뭐 1280만 원 수익이면은 640만 원 출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출금을 하면서도 자산이 계속 불어나죠. 계좌에 돈은 계속 불어납니다. 이때는 정말 매일매일 눈 뜨는 게 즐겁더라고요. 장이 열리는 게 너무 기대되고 오늘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에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좌에서는 2021년 2월까지만 매매를 하고 여기선 마무리를 합니다. 뭔가의 계기가 있어서 키움증권이랑은 더 이상 이제 주식 거래는 하지 않게 됐어요. 뭐 제가 불공정 매매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탁 거부를 당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공정 매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어쨌든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억울해서 뭐 금감원이나 거래소나 뭐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해봤지만 명쾌하게 저한테 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적발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수탁 거부 조치가 됐고 그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면은 뭐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넘어간 곳이 유진투자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진투자증권의 계좌고 제가 지금 조회를 해놨는데 2021년 이제 2월부터 유진투자증권에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여기서도 이제 매매를 잘 이어갔는데 딱 2021년 5월에 크게 마이너스가 한번 찍히죠. 뭐 일단 아까 키움에서 보면은 1억 5천만 원 이렇게 찍고 왔으니까 수익을 1억 5천만 원 찍고 왔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2억 3천이니까 이미 제가 손실 봤던 거는 다 복구를 한 셈이죠. 다 복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시련이 시작됩니다. 2021년 5월 이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공매도를 다시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다시 허용해주기 시작한 때이면서 2021년 4월을 기점으로 거래대금이 줄기 시작합니다. 뭐 이제 급락이 시작됐다는 그 지점은 아닌데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손실을 보는 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손실 보고 뭐 수익 보고 손실 보고 수익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손실 보고 또 수익 보고 뭐 이렇게 되면서 뭐 다행히도 아예 큰 손실이 계속 생기진 않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 찍히지는 않는 그런 어려운 장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제가 하는 매매가 잘 통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충분히 받쳐줘야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제가 주로 하는 매매가 좀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좀 어렵기 시작했죠. 2022년도에는 뭐 손실 보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실 보는 달이 거의 2022년 통틀어서 보면은 수익이랑 손실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손실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손실이 좀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22년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제가 전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필이면 힘든 시간이 닥쳤고
그래도 이제 올해 다시 증권거래세가 또 인하가 되면서 수익이 좀 더 이제 늘어나게 됐고, 같은 매매를 하더라도 예전엔 손실이 잡히던 게 지금은 수익으로 그나마 좀 더 잡히게 되니까 0.03% 포인트라도 인하를 하게 된 게 제 계좌에는 조금은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13년 동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19년까지도 제가 계속 손실을 봤기 때문에 2019년까지도 손실을 본 걸 생각하면 14년 동안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손실을 냈는데, 그걸 복구하는 건 단 2년이었습니다. 2년 만에 다 복구가 됩니다. 이건 뭐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의 효과도 있었고, 뭐 중간에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외부 효과도 있긴 있었지만, 제가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될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됐어요. 수익을 보고 있을 때 충분히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조금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할 때 그때 얼른 매도를 하고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절. 손절을 정말 칼같이 했습니다. 손절은 무조건 1% 이내, 1% 이내에서 무조건 잘라냈어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매수가에 그대로 던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매수가보다 한 틱 아래에서 털고 나오거나, 뭐 제가 정해놓은 라인이 있긴 하지만 그 라인보다 어쩌면 더 빨리 털고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매도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수익은 최대한 길게, 손실은 최대한 짧게, 이 원칙을 좀 지킬 수 있었어요. 수익은 최대한 길게라고 했지만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매수는 천천히, 매도는 기민하게. 호가창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호가들이 막 움직이고 체결 수량이 엄청나게 막 빠르게 움직이고 하면 나도 모르게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매수에 손이 가 있고, 빨리 어떻게든 사서 여기서 움직이는 동안에 먹고 나와야지, 이런 급한 마음 때문에 매수에 막 달려들게 되는데, 제가 잘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최대한 기다립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충분히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는 거죠. 이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원하는 반등이 안 나오면 그냥 바로 잘라내는 거예요. 1% 안으로 무조건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그 내가 매수한 지점이 저점이었고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기다리죠. 일단 기다리다가 반등이 이제 쭉 이어지면은 이어질수록 이제 기다리다가 꺾이는 순간이 옵니다. 반등이 꺾이는 순간이 올 때 어느 정도 이건 흐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면 바로 매도를 누르고 나오는 거죠. 이게 창원개미님을 제가 이제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줄 때 먹어라. 기회가 올 때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올라갔던 거를 기억을 하게 되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쭉 올라가서 고점까지 올라갔던 거를 기억을 하면 거기가 내 본전인 것 마냥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던 건 올라갔던 거고, 꺾이기 시작했다면
그 지점까지 다시 못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얼른 털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더 올라가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내 게 아닌 거고.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매매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매매 영상, 매매 복귀 영상들을 보면 그 차트에 제가 분 차트를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차트를 보면은 제가 매수한 지점이 그 시점에 보면 저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렇게 폭락하는, 급락하는 지점에 거의 저점에 잡아서 털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저점에 잡았다가 좀 더 떨어질 때 털고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기다리는 거죠. 그 저점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뭐 조금 반등 주는 척하다 다시 떨어진다. 그럼 얼른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저점을 깨는 순간 그 저점은 다시 이제 저항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자르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내려오면 밑에서 다시 사면 됩니다. 뭐 1%나 2%더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잡으면 그게 이득인 거잖아요. 다시 올라온다 하면 그 반등하는 힘은 이전보다 더 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단타에서는 손절은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를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매매를 잘 했었다. 뭐 사실 요즘 같아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그런 시기인데, 왜냐면 지금 거래대금도 예전보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한창 잘 될 때는 정말 모두가 우린 주식에 미쳐 있었던 시기잖아요. 2020년, 2021년. 그 대상승장을 바라보면서 저도 거의 뭐 16년, 17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장은 저는 보지를 못했었으니까. 그런 미친 장을 겪어보고 나니 지금의 거래대금은 너무 초라한 거죠. 움직이질 않아요, 주식들이. 뭔가 빠바바박 빨리 움직이고 해줘야 이렇게 빨리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고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단타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억 8천 손실 본 영상을 올렸더니 얼마 안 되는 구독자 분들 중에 한 명이 구독 취소를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구나. 그래서 얼른 저도 뜨끔하는 마음에 다시 이제 딛고 올라오는 영상도 한번 찍게 돼 봤는데, 찍으려고 이제 해봤는데, 어쨌든 음, 잘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이땐 정말 좋았어요. 뭐 한 달에 5,500이면, 아, 근데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1년치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한 달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꿈 같은 나날들이었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사실 못 하겠고, 하기 힘들고, 다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이번 달부터 다시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25일 이후로, 1월 25일 이후로 거래대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호가 단위가 바뀌면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도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 상황이 조금은 저한테 우호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년이랑 내후년에 조금씩 증권거래세가 더 인하될 이제 예정이고, 뭐 2024, 25년부터는 뭐 금투세가 다시 시행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금투세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거래세가 0.15%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저한테는 굉장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정한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만약에 그 원칙이 틀렸다면, 틀린 거라면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그걸 보완해 나가고 또 다시 검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단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어, 단타를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단타는 사실 너무 어려운 작업이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기술입니다. 사고 파는 기술일 뿐이지 이건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장기 투자하는 그런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같은 그런 식으로도 좀 해보긴 해봤거든요.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해봤고 지금은 해외 선물을 좀 스윙 개념으로 가져가는 해외 선물 투자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원칙, 자신의 원칙을 만들고 꾸준히 보완하고 검증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보고 있지만 김작가 TV라는 채널이 있죠. 그 채널을 보면은 주식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썸네일을 보면은 최근에 여러 이제 썸네일들을 보면 A라는 전문가는 삼성전자 절대 사지 마라. B 전문가는 삼성전자 이 가격 아래에서는 무조건 사라.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말이 다르고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종합해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원칙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누구 말을 듣고 뭐 어떻게 투자하면 좋다더라 뭐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원칙을 만들고 꾸준히 보완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장 열리니까 내일 10일 연속 수익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꿈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